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미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로 낙인 찍힌 신용불량자 236만 명 중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11만 명을 선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자유무역 협정이 5년 만에 재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세의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1990포인트 선 회복에 도전하였지만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초반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의 영향으로 1990포인트 선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기관 투자자 매물의 영향으로 이내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우선 오는 22일 미국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수급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571억 원 순매수, 기관 투자자는 637억 원 순매도, 개인 투자자는 114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식료품, 종이, 목재, 비금속 광물, 건설업종은 1% 이상 상승 마감하였으며 이에 반해 전기전자, 통신, 금융, 증권, 보험업종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등 하락세가 우세했는데요. 시총 10위권 내 종목 중 현대모비스 및 신한지주만이 강보합권에 머물렀을 뿐 대부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CJ그룹주는 검찰 압수수색 소식으로 동반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지주사인 CJ를 포함하여 CJ제일제당, CJCGV, CJ시푸드, CJ오쇼핑, CJ프레시웨이가 2에서 3%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영향으로 나흘 연속 상승 570포인트 선을 회복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나흘째 매수를 계속하며 513억 원을 순매수하였고요. 이에 반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는 각각 110억 원, 386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 마감한 업종이 다소 우세하였습니다. 기타 제조 4%, 통신 서비스, 의료정밀기기 업종이 2% 이상 상승 마감하였으며 반도체, 음식료, 담배, IT 부품 업종도 1% 이상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방송 서비스, 비금속, 종이 목재 업종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 파트론, 위메이드가 2% 이상 상승 마감하였으나 CJ오쇼핑, CJENM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검찰의 CJ그룹 압수수색 소식으로 CJ 관련 그룹주가 일찍 하락했는데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지주사인 CJ가 마이너스 3.65%, CJ제일제당 마이너스 2.04%, CJCGV 마이너스 2.03%, CJ시푸드 마이너스 2.08% 등 관련 그룹주들이 동반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CJ그룹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수십억 원을 국내로 들여와 사용한 의혹과 관련하여 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동그룹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비자금 규모는 약 70억 원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동그룹의 해외 사업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비자금 사건이 터짐으로써 관련주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였으며 대주주의 투명도와 관련된 사안임에 따라 한동안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미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제이 칸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7일과 8일 시 주석과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중국의 5세대 지도부 출범 이후 미중 정상이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칸이 대변인은 이번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의 외교적 형식이나 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국 정상회담의 장소가 백악관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국빈 방문보다는 실무 방문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가에서는 국제사회 질서를 좌우하는 양국 정상의 만남이 협력과 경쟁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속돼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등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정세를 완화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사회이사의 책임성 저하 등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정 등 기존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방안에는 비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CEO 리스크 축소,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 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 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로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 236만 명 중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11만 명을 선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로 부득이하게 빚의 늪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구제해 서민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취지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썼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금융사에 등재된 1,100명을 포함해 총 11만 명의 연체 기록이 삭제되며 채무도 캠코를 통해 차등 탕감됩니다. 구제 대상은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정리해고 등에 따른 신용불량자와 개인회생 절차에도 빚이 남아있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자유무역 협정이 5년 만에 재추진됩니다. 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한러 FTA 논의가 조기에 재개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발표 이후 러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양국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해 FTA 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 FTA 체결을 추진한 바 있으나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협상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검찰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CJ그룹이 해외에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로 유입한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자금관리 1일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CJ그룹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비자금 규모는 7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특수목적 법인 등을 설립해 실제로 제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 가공 거래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CJ그룹이 설립한 해외 법인들이 정상 거래로 국내 CJ그룹 측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룹 측은 허위 송장을 발행해 납품 및 원자재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전 세계에서 팔린 LTE 휴대전화 석 대 중 한 대는 한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 펜텍의 LTE 휴대전화 점유율은 34.7%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030만 대 LTE폰을 판매해 시장 점유율 25%로 2위에 올랐고 LG전자가 판매량 280만 대, 점유율 6.8%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펜텍은 판매량 120만 대, 점유율 2.9%로 7위에 올랐습니다. 아이폰 5를 앞세운 애플은 1분기 1,700만 대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41.3%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재기를 노리는 소니와 LTE폰 시장에 처음 진입한 블랙베리는 각각 시장 점유율 4.6%와 4.1%를 판매해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LTE폰 시장 규모는 4,12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0만 대보다 5배 이상 성장했지만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는 950만 대가량 줄었습니다. 서울과 강남, 강동, 또 그리고 경기도 과천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일달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 6차 아파트는 최근 두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가 전무해서 아예 입찰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자동 유찰됐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3, 7, 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인데다가 인근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등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에 대치동 압구정동을 대체하는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입지를 갖추고 있는 단지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 입지의 단지임에도 관심을 두는 건설사가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구체적인 입찰 조건이 발표되는 현장 설명회에조차 참석한 업체가 없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시 주공 2단지, 노원구 공릉동 태릉현대 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며 사업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 출혈 수주를 마다하지 않던 시공사들의 수주액도 급감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빅5로 불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주요 건설사의 올해 재건축 재개발 수주고는 제로입니다. 2010년 10조 원에서 2011년 6조 2천억 원, 2012년 4조 5천억 원으로 급격하게 줄다가 올 들어서는 아예 수주에서 손을 놓은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1조 9,386원어치를 수주하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대우건설마저 올해는 수주전에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경쟁적으로 정비사업 수주에 열을 올렸던 시공사들이 최근 재건축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올해는 그 같은 추세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주택 경기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고 있지만 너무 상황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우선 주택 경기 침체가 1차적인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주택 경기 침체에 대한 건설사와 조합의 인식차가 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건설사는 최대한 시공사의 부담을 지우면서 추가 분담금을 낮추려는 조합원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사가 분양 리스크를 책임지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리한 요구 때문에 건설사가 수주에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으로서도 정비 사업을 돈을 들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눈높이를 낮추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실적인 사업 조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조합이 시장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호황기 때의 사업 조건을 무리하게 고수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그로 인한 금융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건설사도 조합원의 양보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조합의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건설부동산부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IT 전시회 월드 IT쇼 2013에서 첨단 제품들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LG전자는 900제곱미터 대규모 전시장 입구에 지난달 말 세계 최초로 출시한 55인치 곡면 OLED TV 4대와 평면 OLED TV 3대를 나란히 전시하는 등 고화질 TV를 앞세웠습니다. LG전자는 또 업계 최초로 구글 안드로이드 젤리빈 운영체제를 탑재한 구글 TV도 국내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64제곱미터의 체험형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멀티미디어 기술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85인치 UHD TV와 장관상을 받은 갤럭시 S4 등 간판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다음 달 출시를 앞둔 55인치 커브드 OLED TV도 국내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에쿠스가 중동 지역의 대표적 자동차 전문지인 오토모빌 매거진이 최근 발표한 2013 올해의 차 부문에서 최고의 럭셔리 세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오토모빌 매거진이 선정하는 올해의 차는 중동 지역에서 출시되는 차종을 대상으로 내외장 디자인,
안전과 성능, 편의사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차급별 최고의 차를 가립니다. 에코스는 경쟁 차종인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등 세계적인 럭셔리 세단을 제치고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중국의 신재생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중국 쓰촨성 네이강시의 신한재생자원산업단지에 폐페트병을 세척 가공해 재생페트 원료를 만드는 쓰촨 화환재생자원 유한공사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신한단지를 관리하는 쓰촨 중재생과 50대 50으로 투자한 합작법인으로 연 2만 톤 규모의 플레이크 생산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생산 공장은 2014년까지 연산 6만 톤으로 증설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은 연 630만 톤 규모인 세계 플레이크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디지털 놀이공간을 표방하는 애플리케이션 누세 누적 다운로드가 3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15일 출시한 이 앱은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건 다운로드를 돌파했으며 최근에도 하루 평균 7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앱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게임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쓰는 데이터 만들기 기능과 10대에서 20대에 특화된 서비스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21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